자,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 동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16번을 보시면 after이 있어요. 주어가 있고요. 빈칸은 동사자리입니다. 그리고 after 앞에를 보시면 주어가 있고 또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지금 과거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자, after이 있는 상태에서 after이 뭐뭐 후에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과거 동사를 한 후에 이 과거 동사를 했다는 뜻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일단 현재는 확실히 아니죠. 현재 이후에 과거일 리는 없으니까. 그러면 사실 과거 완료가 돼야 적절하거든요. 왜냐면 후기 때문에 과거 완료 후에 과거를 하는 게 맞죠. 과거 완료가 과거 이전이니까. 근데 과거 완료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과거 완료 대신에 과거가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after 자체가 후라는 뜻인데 사실 과거 완료라는 것은 과거 이전인데 영어에서 과거 완료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개의 과거가 동시에 있을 때 어떤 게 먼저 일어났는지를 표시하고 싶어서 쓰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따지고 보면 과거 완료도 과거인 거죠. 근데 after이 있으면 그게 표시가 바로 돼요. after 자체가 뭐뭐 후라는 뜻이기 때문에 굳이 헤드 PP를 밝히지 않아도 당연히 이쪽이 이쪽보다 먼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경우에는 헤드 PP를 쓰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써도 되는데 과거가 대신해서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거 동사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이제 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태는 지금 수동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suspend가 타동사인 것도 있고요. 뒤에 전치사가 바로 나오니까 해석상도 선수들이 징계를 준 게 아니라 받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C가 정답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수동이면서 과거동사인 C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같은 원리가 before에도 성립이 들어가요. before 같은 경우도요. 보세요. 여기에 과거동사가 있을 때 과거동사 전이잖아요. 그러면 주절이 뭐가 돼야 돼요? 과거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 완료 쓰지 않고 그냥 과거를 써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before 자체가 전이기 때문에 굳이 과거 완료를 안 써도 괜찮은 거죠. after과 before는 양쪽이 모두 과거로 와도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한쪽을 과거 완료를 써도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여기가 과거 완료인데 과거를 써도 되는 거고 이쪽도 여기가 과거 완료지만 과거를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과거 후가 현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어식 사고방식에서는 과거 이후가 현재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후니까 여기 자꾸 현재를 고르고 싶어 하고요. 이도 마찬가지로 현재 전에 과거였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영어에서는 시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과거 후도 과거고요. 과거 전도 과거예요.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부로 현재 시제를 넣으시면 안 돼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역시 주어가 있는 상태에서 빈칸이 있고 뒤에 is going to라고 해서 동사 역할을 하는 게 나와 있으므로 수식입니다. 자, 수식인데 해석상도 보시면 create가 뭐뭐를 만들다잖아요. 해석상도 만들어진 거고요. 뒤에 전치사가 나오죠. 그래서 뭐뭐에 의해서 만들어진이니까 수동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PP in C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역시 시제 문제니까 분명히 근거가 있는데 지금 prior to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prior to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뭐뭐 전이란 뜻이에요. 근데 뒤에 바로 ing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 ing가 동명사인데요. 동명사는 그 자체가 이미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즉 이런 식으로 prior to ing가 보이면 우리는 이걸 뭐로 인식하시면 되냐면 과거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전은 당연히 과거인 거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과거 전도 과거고 과거 후도 과거인데 과거를 골라야 돼요. 그럼 A, B, C, D 중에서 과거는 C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거 진행. 과거 진행, 과거 완료, 과거 이런 게 이제 과거가 되는데 A는 현재 진행이고 B는 현재 완료고 D는 미래 진행이기 때문에 모두 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과거.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진행인 C가 정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제 문제들 연달아서 풀었는데 잘 정리해 주시고요.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데이빗을 골라서 틀려요. in which를 골라서 틀리는 거예요. 답은 in which가 아니라 where이 정답이에요. 대부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in which랑 where이 같은데
어떻게 둘 중에 답이 where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둘 다 답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왜 in which가 오답이고 where이 정답이냐 많이 그렇게 이제 혼란을 느끼시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잘 보시면요. 선행사가 더 land예요. 수많은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어떤 지역에 지어진다라고 할 때는 in을 쓰겠죠. 근데 land란 단어는 땅이기 때문에 땅 안에 짓는다라고 해서 in the land라고 쓸 수는 없고요. 건물은 땅 위에 짓는 거니까 on the land죠. 그럼 이게 관계사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on which가 돼요. 그러니까 in which가 아니라 on which가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in the land라고 못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이 문장에서는 땅 안에 건물을 짓고 있다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땅 위에 건물을 짓는 거지. 그래서 on the land가 on which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on which는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왜 where이 정답이냐면 자, where는 언제 오냐면 일단 선행사가 장소가 오고요. 장소에 해당하는 이제 명사가 오고 뒤에 in which가 오거나 on which가 오거나 at which가 와요. 그러면 이걸 전부 다 뭐로 바꿀 수 있냐면 where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where는 in which도 where로 바뀌고요. on which도 where로 바뀌고 at which도 where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where는 in which일 수도 있지만 on which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on which이기 때문에 뭘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where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on which가 where로는 바뀌지만 on which가 in which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in which는 안 되고 where만 정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가 관계사 치고는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이거 좀 잘 정리해 두세요. 어쨌든 기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패턴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정리해 두시고요. 20번 볼게요. 20번은 사실 답은 much예요. 여기서 이제 much가 부사로 쓰인 건데요. 그러니까 much보단 사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 to가 더 중요합니다. 자, to를 쓰고요. 소유격을 쓰고 그 소유격 뒤에 어떤 감정 명사를 쓰면 이 소유격에 나오는 사람이 이 감정을 느끼게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to his surprise는 그가 놀랍게도 그럼 much를 붙이면 매우가 돼요. 매우 그가 놀랍게도 그가 매우 놀랍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o my delight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기쁘게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쁘게도 to his surprise 하면 그가 놀랍게도 to her disappointment 그러면 그녀가 실망하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 소유격 감정명사 이 구문 자체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사실 어순 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요. to를 고르라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이게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패턴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앞에 much를 고르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much만 들어갑니다. much to 소유격 감정명사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21번 볼까요? 21번은 어순 문제인데요. 여기서 despite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절대로 문장을 쓸 수 없습니다. 대절이 들어갔다가 대시 생략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전치사 뒤엔 대절 자체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어떤 식으로든 문장이 올 수 없어요. A, B는 모두 문장이에요. C, D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요. 일단 답은 데이빗입니다. 여기서 빙은 동명사입니다. 여러분 왜 동명사나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 there를 남겨요. 원래 there는 주어가 아니지만 동명사나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로는 there is에서 there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there being 하면 있다예요. 앞에 despite는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little이 들어가죠. little은 없다죠. 거의 없다니까. 그러면 협상에 대한 희망,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인데 C랑 헷갈립니다. 왜냐면 little이나 no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거의 답을 준 상태인데 little과 no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해석상으로 no는 완전히 없는 거고 little은 거의 없는 건데 사실상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예를 들어서 no가 있는데 no보다 조금 더 많은 게 little이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둘 다 원래 의미하는 말은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없다는 거예요. little를 쓰나 no를 쓰나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뜻인데 왜 C가 답이 안 되냐면요. 결론적으로 little하고 no가 같다면 자리도 같아야죠. 그래서 지금 no가 being 앞에 있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there being no half라고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그냥 there
wasn't, 그러니까 there was not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no가 아니라 not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being 앞에 들어갈 거면 no가 아니라 not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not being. 왜냐면 동명사의 부정이 not 동명사거든요. 그래서 not being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no를 쓰고 싶으면 being 뒤로 빼서 being no를 써야 돼요. 왜냐면 no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꾸밀 수는 없고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야 돼요. 밑에는 little처럼. 그래서 no가 들어갈 거면 being no half가 돼야 되고요. being 앞에 있고 싶으면 no가 아니라 not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잘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정답은 데이빗입니다. 자, 22번 보도록 할게요. 22번은 일단은 컴마를 기준으로 앞뒤에 접속사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접속사가 있다면 most of them이 들어가면 딱 맞아요. most 뒤에 대명사가 들어갈 때는 전치사 of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them이 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은 격인데 이렇게는 바로 지금 넣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문장에서는 동사가 다 있기 때문에 두 문장을 연결해줄 접속사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는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접속사가 없으면 관계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them을 관계사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선행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선행사가 사람이 오면 whom으로 바뀌면 되고요. 선행사가 사물이 오면 which로 바뀌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사물이기 때문에 뭘로 바뀌면 되는 거죠? which로 바뀌면 되는 거죠. 그래서 most of which 이렇게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most 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량 표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most, many, much, all, some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이 전부 다 of가 일단 먼저 나오고 관계사가 나와야 돼요. 요거 잊지 마세요. of가 반드시 나오고 관계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of가 나오고 사람이면 whom, 사물이면 which. 우리는 사물이니까 which가 되는 거죠. 그래서 of which. 자, 23번 볼게요. 자, 23번 문제는 일단은 어렵지는 않아요. 주어가 무슨 주어죠?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는 무조건 단수 취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단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because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과거 완료가 있죠. because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because 다음에 과거가 나올 수도 있고 과거 완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주절이 무조건 과거입니다. 왜냐면 because는 원인이거든요. 이 원인 때문에 이 주절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 그럼 원인과 결과 중에 당연히 원인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먼저일 수 있으니까 과거 완료 과거가 되든지 아니면 굳이 과거 완료를 안 밝혀도 돼요. 그냥 과거라고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까 얘기했던 before, after랑 비슷한 건데요. 우리는 과거 다음이 현재인 줄 알지만 한국어에서는 영어에서는 과거 다음도 과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원인이 돼서 벌어진 일 역시 과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과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정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뭐 before, after, because 이런 것도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24번 일단 표시를 어디에 해주시냐면요. the more effort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뒤에는 the less likely 표시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이 구문이 뭐냐면 더 비교급 구문이에요. 더 비교급 구문은 이제 더 비교급을 먼저 쓰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를 쓰죠. 또 이제 짝으로 더 비교급을 쓰고 주어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는 more이 있고 뒤에는 less가 있는데 more이나 less는 다 비교기 때문에 이렇게 짝을 이룰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more effort는 원래 여기 있었어요. put more effort인데 더 비교급 구문 때문에 앞에 나온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저기 less likely도 원래 뒤에 문장에 있다가 앞으로 나온 건데 여러분들 원래 우리가 어떻게 쓰죠? be likely to 부정사를 쓰죠.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원래 어떻게 되었던 거냐면 they are less likely가 비교급인 거고요. 어쨌든 likely니까 뒤에 뭐가 연결되어 있던 거예요? to be 이렇게. 이 상태였는데 더 비교급 구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앞으로 나가서 더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더 less likely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우린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to 부정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B가 들어가는데 이 to be는 뭐의 to be다? be likely to의 그 to 부정사입니다.
요거 문장 원리를 잘 파악해 두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Part 2 문제풀이였고요. 다음 3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3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잘 체크해 두세요. 특히 탭스 공부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 이런 게 시험에서 나오는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25번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지금 초이스 B가 정답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follow라는 타동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instruction이라는 목적어가 있는데 이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죠. 물론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타동사랑 목적어가 있으면 이 사이에는 부사를 넣으시면 안 돼요. 원래 목적어 앞에는 부사를 못 넣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타동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전치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전치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이것도 이 사이에 부사를 못 넣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딱 그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부사를 목적어 뒤로 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아예 타동사 앞으로 부사를 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다 가능하긴 한데 carefully를 아예 뒤로 빼던지 보통 부사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제일 뒤죠. 아니면 carefully를 아예 follow 앞으로 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did you 하고 부사 carefully 쓰고 동사 follow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근데 둘 중에 뭘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사이에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순 문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잘 알아두세요. 자, 잘 체크해 두시고요. 전치사 목적어 사이에도 부사가 못 들어간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는 자 보세요. 초이스 B가 정답인데요. 지금 think 다음에 대시 생략돼 있어요. 그럼 이 대절이 지금 명사절 대절이 생략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순서대로 와야 되는데 지금 주어 동사의 순서를 바꿔놨어요. 이거는 의문문 만들 때 이렇게 하잖아요. is it 이렇게. 어제 의문문 아니에요? 근데 이 의문문은 어디에 걸려있는 의문문이에요? do you think에 걸려있는 의문문이죠. do you think는 의문문이지만 대절 이하까지 의문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그냥 it is로 바꾸면 해결되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저희는 대절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또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간접 의문문 어순이 있어요. 간접 의문문이 보시면 여러분들 의문사가 나오고요. 원래는 이제 의문문을 만들면 의문사 나오면 동사 주어 이렇게 나오는데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순서를 의문사를 쓰고 원래 의문문처럼 내놓는 거예요. 근데 간접 의문문 자리인 거죠. 그러면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슷하게 이제 나오는 게 뭐가 있다? 간접 의문문에 어순이 있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주어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의문사 동사 주어로 해서 틀린 문장으로 3, 4에 굉장히 잘 출제를 합니다.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where이 있고요. 일단 간접 의문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know라고 이제 하고 알고 있나요? where 다음에 is it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물론 앞에 do you know가 없으면 요거 자체는 맞죠. 하지만 지금 know의 목적어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간접 의문문 자리죠. 근데 지금 간접 의문문인데 어떻게 썼어요? 그냥 의문문처럼 썼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순서를 바꿔야 돼요? it is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문제죠. 비슷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3, 4의 출제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세요. 자, 그럼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은 거의 뭐 매달 나오는 문제죠. 수일치 문제입니다. 수일치 문제는 3에도 나오고 4에도 나오는데 수일치 문제는 특징이 있어요. 주어 있고 동사 이런 걸 안 내죠. 항상 주어 동사 사이에 전치사구나 관계사절 등을 넣어서 주어 동사가 한눈에 안 들어오도록 하는 게 보통 문제를 내는 패턴이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잘 보시면 그런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어고요. 이만큼 전치사구가 들어가 있죠. 얘는 단수인 건 맞는데 사실 주어는 얘가 주어죠. 복수네요. 그래서 was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죠? were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사이에 전치사구가 있는 문제는 잘 보셔야 돼요. 사실 중간에 몇 단어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이게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어 동사 사이에 전치사구가 들어있는 문제는 반드시 수일치를 의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was를 이제 were로 바꿔서 요게 데이빗이 정답이 되는 거고, 자, 지금 요거는 글로벌 워밍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C에 from이 보이죠? 그럼 from은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나올 수 있는 건 뭐죠? 명사와 동명사인데 지금 contribute라는 동사가 있죠. 동사 원형.
안 되죠, 여러분들. 뒤에 to가 나오는 건 맞아요. 뒤에 to가 나오는 건 맞는데 전치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쓸 수는 없어요. 이걸 명사로 바꾸시던지 동명사로 바꿔야 되는데 동명사로 바꾸는 게 더 간단하니까 여기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못 찾아냅니다. 왜냐면 전치사를 봤을 때 그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확인이 되는데 그냥 쓱 지나가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치사를 봤을 때는 그 뒤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는 뭐 항상 나오는 동사의 수태 시제 중에서 수동태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고치는지는 둘째 치고요. 틀린 거 골라야 되거든요. 보세요. is in verb 하면 수동이에요. 분명히 수동인데 수동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올 수는 없죠. 바로 못 나오죠. 이게 지금 목적어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를 지금 수동인데 뒤에 전치사를 써서 바꿀 것인가 아니면 능동으로 바꿀 것인가 이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포함합니다예요. 그것이 포함됩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능동으로 involve 근데 주어가 단수니까 s를 붙여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고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시험 칠 때는 고치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와서 틀렸다는 거죠. 왜냐면 수동태 be involved 뒤에는 반드시 전치사가 나와야 돼요. 전치사가 나와야 목적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치사도 안 나온 상태로 바로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동태 뒤에 전치사가 없이 바로 목적어가 나오면 이건 어떤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사형식의 수동태라고 해서 be given이나 be awarded나 be offered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바로 나와지는데 사실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를 굳이 넣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BPP 목적어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거의 빠짐없이 꼭 나오는 문제인데 사실 앞에 1, 2 할 때도 살짝 했었는데 lead가 자동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뒤에 목적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쓰려면 타동사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타동사가 없습니다. lead는 굉장히 유명한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to를 집어넣어야 돼요. 아까 왜 lead to 했었잖아요. 그래서 to를 반드시 집어넣으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자타동사 문제로 출제됐던 것들 중에서 이제 lead to가 있고요. 그 다음에 describe, about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예를 들려고 반대 케이스를 넣어놨는데요. lead는 자동사거든요. 그러면 자동사는 전치사가 나와야 목적어가 나와지거든요. 근데 지금 전치사가 빠져있죠. 그래서 틀린 문장인데 타동사는 반대예요. 타동사는 타동사 뒤에 전치사가 나오면 틀린 문장이에요. 타동사 바로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describe가 타동사예요. 근데 about이 나오고 목적어가 나온 거예요. 그럼 틀린 문장이에요. about이 지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타동사는 전치사가 필요 없는데 넣어서 틀린 문장으로 내고요. 자동사는 전치사가 필요한데 그걸 빼버리고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타동사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전치사를 가지고 내는 거죠.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오는 동사들이 아무거나 나오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lead to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lead 뒤에 반드시 to가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를 마치고요. 탭스 시험 잘 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탭스 공부가 처음이신 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하나 잘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정리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 예상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